안녕하세요. 게으른 토끼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널명처럼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가 어젠가 그젠가 확인했을 때 구독자가 7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유튜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에 보다 보면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르지만 이렇게 힘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계좌를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작고 소중한 계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어떠한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소득을 통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처럼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주식이 너무 재밌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어떠한 목표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래의 길입니다. 그냥 이제 원래대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원래의 길이 하나가 있고, 조금 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겠죠.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먼 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름길이나 이런 먼 길 등등 아무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를 분명히 참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가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의 길로 가게 되겠죠. 자신이 아는 길. 그래서 원래의 길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스스로 통계를 쌓고 거기서 수정하고 이렇게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시고 그 안에서 발전을 해 나가는 길이 원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성향과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정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대부분 저도 유튜브나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강의에도 정말 많은 돈을 썼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먼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의 길이나 지름길 먼 길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그냥 포기를 하게 돼버린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먼 길로 이렇게 만약에 돌아가게 되잖아요. 유튜브를 만약에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차트에서 어떤 기법을 알려줘서 그 기법대로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 길로 돌아가면 그냥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먼 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주식은 무조건 돈이라는 걸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만 늦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돈도 계속 잃으면서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정말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에서 성공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악의 성공 비율이죠. 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비율이 정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면 주식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정말 검증된 분들은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몇 분 계시지 않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그분께 제일 비싼 금액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로 좀 드러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괜찮다.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성공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유튜브에 왜 이렇게 주식 고수들이 많은지 참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액으로 하세요. 그리고 항상 출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액으로 하고 출금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번 달에는 실현손익이 이제 7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20만 원, 330만 원 정도 됐고요. 200으로 시작하셨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또 보시면 출금까지 이렇게 200만 원 출금하고 누적 손익이 327만 9천 원 정도고요. 예탁 자산은 이제 200으로 500 만들기 해서 500 만들었다가 200을 출금해서 350만 원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 적어도 이런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계좌를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지름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과 상황이 저랑 맞지 않다면,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과 맞지 않다면 이것도 제 영상도 당연히 먼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뭐 검증된 분들께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 단타를 잘하기 위한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단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제가 뭐 이걸 뭐 스크립트를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적어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솜씨가 이렇게 말주변이 좋지 못해서. 하지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성향과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정말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면 풀미수를 써서 매수를 하거나 이래도 판단력이 빠르거나 이러시면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진짜 하이 리턴만 얻을 수 있는 좀 상황이 돼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성향 자체가 큰 금액으로 이렇게 풀미수를 써서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수를 켜두긴 하지만 미수를 막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중요한데 주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차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수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처음에 하시는 게 종가 베팅,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그 상한가 종목이 좀 눌릴 때 매수하거나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생각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수 두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막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 종목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마지막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어차피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입니다.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당연히 많은 종목에서, 그리고 이슈가 붙어야 거래대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4개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인터넷 유튜브에 차트 기법이라고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시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좀 많아요. 되게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계좌를 안 까요. 계좌를 안 까고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이슈도 없고 뭐 거래대금도 없는데 차트 기법만 따라서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장이라는 거 금융시장이잖아요. 결국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가거나 하락하는 시장인데, 당연히 이렇게 이슈가 있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그리고 변동성이 많은 종목에서나 그 차트가 맞아떨어지지, 거래대금이 없고 거래량도 없는 데서 그렇게 차트대로 하시면 절대 이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떨어져서 이제 지켜본다 그랬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시장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시장도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 변화에 계속 자신을 유연하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상승장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상승장이 있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불장 뭐 이렇게 불장이라고 모든 종목들이 막 3% 이상 뭐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찾는 그런 매매는 오히려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퍼져가지고 집중돼서 수급이 쏠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눌림 매매 위주로 전략을 좀 수정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긴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테마처럼 수급 쏠림 장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괜히 다른 데 있으면 진짜 소외받습니다. 그 다음 횡보장 같은 경우에도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테마주 장세가 나올 때가 있고 옛날에 그 뭐 코스피가 박스피로 불리던 시절 아시나요? 그 몇 년간 박스권만 유지하던 시장이었는데 뭐 그럴 때도 이제 뭐 차화정 이런 테마가 있었고 올라가는 테마들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바이오 장세도 있었죠. 2017년까지인가 셀트리온이나 지금은 좀 안 좋게 됐지만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바이오 장세가 좀 있었어요. 뭐 횡보장이라도 이렇게 어떤 테마는 올라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하락장이 나왔을 때 그래도 강했던 게 5G 테마. 5G 테마라는 거는 계속 에이스테크나 뭐 KMW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 완전히 하락장이었죠. 하락장도 이제 이번에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중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식량 관련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코로나 하락장 때는 당연히 제약 쪽,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것처럼 이때도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기법에 혹하지 마세요. 기법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눌림 매매라는 게 눌렸다가 올라가야 이게 눌림 매매고요. 돌파 매매도 돌파한 다음에 계속 가줘야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공통점은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라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라는데 그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을 좀 하셔야 돼요. 기법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했던 걸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 두 가지를 이틀간 매매를 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때 이렇게 이 날에 올라가는 종목, 이날의 대장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를 쭉 적어드렸어요. 저는 이때 폴라리스 오피스를 목요일에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 지수가 상승 중이었고 만약에 하락 중이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오염수나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봤을 거고요. 하지만 지수가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장세였고 이때 네이버 주가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붙여서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특징주라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괜찮았는데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버 X가 오후 4시에 공개라서 장 종료까지는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게 폴라리스 오피스고 그 안에서 뭐 눌림 매매든 돌파 매매든 이렇게 차트상 그 다음에 차트에서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기법은 이런 데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승패로 따지면 패입니다. 패. 저는 모나미를 택했지만 결국엔 시큐레터, 물론 두 종목 다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패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2%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염수나 신규 상장주, 초전도체, 맥신 등 테마주 위주로만 일단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윙이푸드가 점상을 갔기 때문에 저는 오염수 테마에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윙이푸드가 점상을 갔던 이유가 뭐 중국의 불매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또 불매운동 관련주로 모나미랑 신성통상이 강했던 이력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모나미로 저는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약간 신선하기도 했어요. 바닐 테마가 되게 잠잠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바닐 테마가 새롭게 또 떠오르는 그런 날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모나미로 택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를 간 거는 시큐레터입니다. 그래서 실패 요인을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여기서 패배를 했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트상 요인으로 추측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모나미 같은 경우 이거 지난 영상에 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값이 최근에 박스권의 중간을 넘기는 자리,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 있는 이런 자리와 여기 밑에서 다시 터졌고, 이런 중간 이 여기를 박스권으로 잡아두고요,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여기가 또 깨지면서 투매가 나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저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꼬리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꼬리가 달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쉬다가 다시 여기를 뚫는다면 이건 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좀 중간을 넘어가는 자리가 좀 크게 가는 자리라서 그 수익 매매할 때 여기 한번 중간을 터치했던 종목들을 수익 매매의 그 후보로 삼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준을 잡을 때. 하지만 보통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한 번에 올라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올라와서 여기를 터치했을 때 밑에서 한 번에 뚫고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기는. 보통 뭐 뚫었다가도 이렇게 이 위에서 비비다가 가거나, 아니면 아예 돌파 못하고 밀렸다가 나중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드문데, 저는 이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에다가 매물대도 없고 시총도 가볍고요. 그 다음에 전일 상승도 좋았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 터치 한번 하고 밀렸지만 심지어 여기서 버텨줬잖아요. 버텨주고 이동평균선 여기서 싹 모아놓고 정배열로 바꾸면서 상한가, 완전히 정석적인 패턴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모나미에 꽂혀 있어서 이걸 아예 못 봤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걸 봤다면 모나미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탔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시큐레터 장 초반에 한번 매매를 하고 끝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좀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게 제 실패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많이 공감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정말 증명된 분들한테 배운 것도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